자, 2020년 7월 21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정보공학, 그 다음에 SKD&D, 그 다음에 SKC 솔믹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총 4종목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공학. 자, 한국 전자인증, 한국 정보인증, 뭐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국 정보공학이라는 종목. 사실 뭐 시장에서 기존에는 큰 메리트가 없었죠. 그냥 단기적으로 한 번씩 슈팅이 나오고 죽는, 그리고 이 유통 주식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슈팅이 나왔다가 항상 제자리였던 종목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코로나 발생한 뒤로 이게 공인인증서 관련된 종목이었나요? 아니면 키오스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지금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조정을 어느 정도 잘 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거래량이 줄고 뭐 평균 거래량으로 돌아갔다라고도 봐도 무관할 정도의 거래량인데, 자,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기존의 하락을 쭉 해주고 상승을 해서 원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고점을 여기로 잡는다면 고점과 저점 대비 거진 50에서 60% 정도의 조정을 받은 그림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이 다 나오잖아요. 대부분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나면 최소 50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 파동이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이 비대면이나 뭐 한국형 누딜에도 이 종목이 포함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누른 다음에 지금 현재 기존에 상승을 해주고 눌렸던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나마 뭔가 이 거래량도 그렇고 이 장대 양봉이 쏟아났던 구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각도가 옆으로 꺾은 다음에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죠?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해준 거고, 그 다음 올라온 다음에 눌릴 때는 그 다음 자리, 이 끝봉에서 그나마 이 몸통을 만들었던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죠? 좀 넉넉해서 잡아서 밀린다면 기존에 밑골이 한번 나왔던 요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수록 한번 뚫고 올라와서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대신 그게 아니라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앉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올라갈 때 이 윗자리 3,5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번 맞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줬을 때 그 이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번 올라와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내려 앉을 때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 그러면 대충 3,100원대 3,100원대 부근에서만 움직여주면 되는 종목이거든요. 안철수 관련주로는 얘가 잘 안 움직이는데, 얘가 그 한국 전자인증하고 그런 종목 예전엔 같이 갔어요.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얘는 좀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위치도 좀 다르고.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좀 이 크게 차트를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확실히 한국 전자금융, 전자인증, 정보인증 이런 종목에 비해서 차트의 위치가 너무나도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개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비슷하게 갔는데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아직도 이 하락을 하는 추세를 얘는 벗어나질 못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큰 추세로 보면 이런 그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추세로 봐보면 아직은 요런 추세로 갇혀있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이 중간값 위에서 버티고 있는 그림인 거고, 아직은 이 추세를 완벽하게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좀 길게 보기에는 애매한 종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모습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1차적인 거는 당연히 3,500원대고,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3,600원에서 한 3,8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요런 자리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볼 수 있다. 기존에 거래량이 그나마 들어왔던 자리들을 보면 뭐 요런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자리, 뭐 요런 자리,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을 만한 위치가 있는데, 요런 자리를 단기적으로 뚫을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즉 가까이에 있는 뭐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횡보하다가 계단식 하락을 해준 다음에 내려앉았다가 1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으니까 2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요 정도 자리거든요. 2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서 요 정도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2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자리까지만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 차례 눌릴 때 3,200원이니까 기존에 이 횡보했던 이 상단 부근이나 이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줘야 그 다음에 4,000원 혹은 4,500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역배열에서는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꾸준한 상승은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면 요런 자리는 얘가 뭐 테마적, 이슈적으로 뭔가 큰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평선 자체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가 먼저 올라서 마중 나갈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내려앉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슈팅이 나올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한번 튀고 올려서 이 위로 기다려봐도 상관은 없어요. 흐름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른 다음에 바로 날아갈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오면서 박스권 어느 정도 치고 거기서 횡보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지금의 자리로는 뭐 순식간에 팍 튀어갖고 날아갈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오버 슈팅이 나와야 정말 4,000원까지. 근데 뭐 거기까지는 그래, 거기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을 좀 겪어봐야 돼.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뚫어야 될 산들이 좀 많아요. 그죠? 2평 따먹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봉도 매한가지예요. 올라타서 3,500원 위로 올라타면 3,300원인가요? 3,300원 위로 올라타면 3,500원, 그 다음에 3,800원, 많이 가면 뭐 4,300원까지도 열려는 있는데, 이거는 거짓 마지노선이고, 여기까지 찍으면 무조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보셔야 돼요. 얘는 시간 좀 걸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얘가 그렇게 수급이 강하게 도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대를 단기간에 뚫을 수 있는 확률은 거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진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얘는 신고가를 한번 그래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8,000원대까지 혹은 6,500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대신 당장은 어렵다. 당장은 어렵다. 꽤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라는 기준이에요. 많이 가야 5,000원, 정말 많이 가야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D&D 자, 2015년에 상장한 종목이고 뭐 풍력 관련? 아까 풍력 관련이라 그랬나요? 잠시만요. 신재생 관련주라네요. 그럼 뭐 풍력도 해당이 되고 뭐가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네. 어찌됐든 SK 자회사로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가 봐요. 기업 중에 하나고 뭐 그러면 뒷배는 튼튼한 거고, 그죠? 실제적으로 2015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을 좀 크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인 것 같고, 그리고 올라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주고 꾸준하게 횡보를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치고 횡보를 해주다가 그 자리가 무너져 내린 뒤로 다시 한번 끌어올린 자리예요. 태양광 관련이에요. 태양광 관련이에요. 태양광은 그렇게 뭐 OCI도 거진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얘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긴 하겠네요. 태양광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2년 전부터 뭐 태양광 관련된 사업으로 이슈를 좀 끌어보려고 많이 했는데 사실 효과가 별로 없죠. 그렇게 돈이 안 된다 라는 뭐 관점이었는데 이번에 한국형 누딜, 그린 누딜 하면서 풍력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그에 비해 태양광 관련주는 그렇게 상승을 좀 많이 못하긴 했어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태양광 관련주가 지금의 자리가 뭐 하락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상승은 해줄 거다라고는 봐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기준은 아니지만 많이 빠지고 나서 그만큼 횡보를 많이 해줬어요. 그럼 못해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와야 된다.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 근데 시간은 그래도 한 6개월, 7개월 이상 걸릴 확률이 높겠죠. 기존의 이 D&D 차트를 보면 요렇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추세였어요. 그쵸? 이 하락으로 가는 박스권 안에서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가끔 한 번씩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긴 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런 그림이에요. 즉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고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기준인 거고, 차트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났던 여기 상단 피레침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상단과 하단을 잡고 이 상단을 훼손하지 않는,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오늘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섰다. 그죠?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니까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기준인데 거래량을 줄여놓고 이 다음 봉에서 거래량을 올리면서 상승에 탄력을 붙여놓은 그림이에요. 지금의 그림은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가 이젠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자리에서 뭐 신규 매수하기도 애매한 자리인 거고. 왜? 얘는 급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갈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월봉상으로 고점 잡은 게 38,400원, 36,400원이면 거진 다 온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4만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네요. 일단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42,000원까지 열려는 있는 자리인데, 자, 주봉을 한번 다시 보면 이 박스를 살짝 뚫었거든요. 얘는 4만원 이상은 조금 무리수가 나오려나, 조금 애매하네요. 잠깐만요. 얘는 38,000원에서 4만원입니다. 38,000원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4만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와요. 자리는 나오죠. 이게 한 번에 갈지 올라왔다가 36,000원 정도 혹은 37,000원 정도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눌렸다가 33,000원에 3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튈지, 얘 관점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시간에서 얘도 같이 올랐나? SK 종목도 올라오면서 얘는 안 올랐네요. 얘는 별개로 가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 급등으로 올라왔던 자리니까. 자, 이 분봉상에 보더라도 각도가, 올라오던 각도가 바뀌었어요. 그쵸? 급등 추세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급한 추세가 깨지지 않으려면 내일 갭이 떠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36,000원 위에서 갭이 떠야만이 한바탕 더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의 종가 부분에서 이 시작을 하게 되면 올라오면서 한번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맞고 떨어졌을 때 33,000원에서 32,500원 부근까지 열어두고 그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이 나와요. 그런 확률이 나오고, 기존의 구간으로 보면 사실 얘가 하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주다가 이 박스권을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박스권 상단까지 갔다 놓은 그림이에요. 그죠? 상단까지 갔다 놓은 그림이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의 자리가. 그러면 내일 그냥 한 차례 음봉이 한번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내려앉을 확률도 있다. 여기서 윗꼬리를 어느 정도 달고 올라와 줄 거냐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내일 바로 한 차례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36,500원이 저항이 될 거고,
내일 당장 38,000원까지 간다라는 글쎄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꽤 들어온 자리라 여기서 또 내일도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와 줄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 줄겠죠. 줄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38,000원이나 4만원을 단기적으로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자리를 보더라도 하락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얘는 그죠? 이 추세에 닿으면서 슈팅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요런 추세로 가다가 어쩌면 요런 추세로 가다가 그죠? 그러면서 급하게 고속도로를 탄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에서 언젠간 내려와야 되는 자리일 건데 그게 뭐 꾸준한 상승을 유지할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바닥에서 하락을 해주고 한번 올렸다가 누르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누르고 나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와서 고점 맞고 다시 누를 때 기존의 이 어느 정도 이 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상승이 나온 그림이면 사실 여기서 요 정도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요 정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있어요. 그게 그게 한 36,500원에서 37,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폭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쳐맞고 일단 내려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38,000원이나 혹은 4만원까지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지금 당장으로 많이 가면 36,500원에서 37,000원 그게 아니면 내일 갭이 뜨지 않는다면 그냥 내일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고점 살포시 올려갖고 오늘의 종가를 때려주고 뭐 요런 그림이든 아니면 땡겨 올리든 그림이든 이 나타나야 정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렇게 기준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내일 한 차례 더 튀어 오르면 5일선이 뭐 땡겨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격도가 꽤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 올라오면서 한 차례 조정받고 이제 급등에 대한 추세는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한번 눌렀다가 3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 36,000원대까지는 한번 쏠 수 있다. 36,000원, 37,000원까지는 한번 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당장은 힘들어 보인다. 대신 조정을 받고 나서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32,000원, 3,000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38,000원 오버슈팅 나오면 4만원까지는 한번 열어둘 수 있는 자리다 라고만 보는 그림입니다. 한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규 매수자들한테는 지금은 어느 정도 들고 있는 분들한테 대응의 자리다. 그런 자리의 고점은 1차적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자리가 나오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갭 뜨지 않으면 한번 조정을 받을 거고 그 조정이 3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 내일 당장 36,000원을 확인할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밀고 내려온다면 조금 더 조정받고 그 다음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 시저님 들어가세요. 자, 세 번째 SKC 솔믹스. 얘도 차트가 비슷비슷하네요. 이 SKC 솔맥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관련이네요. 그러네요. 그럼 얘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 혹은 뭐 SK 하이닉스 쪽에 관련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SK 그룹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 보이는 모습인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긴 했지만 그렇게 메리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은. 대신 아까 방송 전에, 녹화 전에 제가 그 지수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는 2년이나 3년 정도 두고 봤을 때 20만원대까지 혹은 못해도 14만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얘는. 그럼 그때 이 SK 솔믹스라는 기업도 연동이 돼서 좀 많이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는 삼성전자보다는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는 자리인 거고, 사실 얘가 뭐 밑에서부터 장대 양봉으로 막 치고 올라올 만한 확률은 거의 드물죠. 삼성전자나 얘나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고 시총이 있고 무거운 종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아침에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에 따라서 그날의 주가가 결정이 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86,000원 위로 온 게 85,500원 혹은 86,000원 위로 갭이 떠야 한 3에서 5% 이상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그 안에서 주구장창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솔맥스라는 종목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이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조정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준 자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온 자리죠. 그러면 보면, 자, 사실 보면 이 바닥에 대한 자리를 일단 제거해보고, 여러 개 써졌네요. 제거해보고 기존에 여기가 고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눌렸던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는 건데, 이 800원 자리가 됐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폭에 대한 관련된 이 폭이 1724 딱 100%네요. 거진 그쵸. 100% 정도 상승을 했던 자리예요, 바닥 대비해서. 그죠? 100% 정도 상승을 했던 자리고,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가 한 1750원 정도에 대한 상승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 정도. 그러면 3500원에서 1700원 정도가 되면 4200원 정도가, 맞나? 5200원 정도가 나오네요. 5200원 정도가 나오면 5200원에 대한 자리가
요 정도 나오네요. 기존에 이 박스를 쳤던 이 고점 부분에 대한 이 횡보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하겠네요.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의 자리가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다가 올라와서 박스를 쳤던 자리예요. 횡보가 굉장히 길었죠. 그죠? 최소 7개월을 7개월이 아니구나. 1년을 횡보한 자리예요, 여기가. 요 자리가 1년이에요, 1년. 그 1년에 대한 자리를 여기서 횡보해주다가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오고 나서 눌렀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꼬라박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요 자리 위를 한 번도 확인해준 적이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쑤셔대다가 한번 내려앉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한번 내려앉으면서 얘는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까지만 하고 하단을 두드려주고 이제 밑에 있는 이 박스권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그 뒤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즉 혹여나 이제 SK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여파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죠? 지금의 자리로 그냥 보더라도 하락을 해주고 상승을 해준 다음에 거래량이 그나마 좀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 자리. 그렇지만 요때 자리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을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4,850원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기준이에요. 왜? 이때 거래량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요때 거래량을.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때 거래량을 확인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면 올라오면서 어차피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올라가던 추세에서 급등으로 가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그런 기준에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데 추가적으로 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볼린저 밴드가 꺾였죠. 그쵸? 꺾였어요. 그럼 여기서 튀어 오르면서 이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확률은 아직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해주면 어느 정도 이 볼린저 밴드가 모아지면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을 잡는 그림인 거고, 그죠? 잡는 방향인 거고, 구름대 상단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름대 상단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옆으로 기면서 구름대 상단을 다시 한번 만나야 2차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버텨준다라는 조건 하에.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요런 안에서 삼각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그어봤을 때 지금 현재 추세가 밑에 많이 있을 거냐 위에 많이 있을 거냐 관점인데 지금까지는 반반이죠. 반반이에요. 그러면서 위에 찍고 밀렸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림. 여기서 한번 다시 또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한 차례 찍었고 두 차례 찍었고 세 차례 찍었고 네 차례 정도 찍었으니까 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 자리를 한번 뚫고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신 올라오면서 이 4,750원보다 고점을 한 번 더 형성해야 된다. 그게 4,800원에서 4,850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 종목.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내려가는 추세는 확실하게 이탈을 하고 이제 추세를 돌린 자리긴 하지만 여기서 한번 내려와서 이 추세 상단을 한번 밟아줘야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타서 올라가겠구나. 나중에
요런 자리 5,000원대나 5,700원에서 6,000원대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는 이 하단 추세가 너무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과연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 부근? 한 4,000원 부근까지, 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조정을 못해도 4,000원에서 3,8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하이닉스 갈 때 좀 같이 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차트 흐름상 좋은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요대로 그냥 막 뚫어서 여기 6,000원까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 전에 요 자리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왜?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대신 여기서 뭐 묶어서 거래량이 좀 나왔으니까 뚫을 수도 있지 않겠냐. 글쎄요, 분봉상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터지면 가능해요. 혹여나 뉴스가 나오든지 이 회사만의 이슈가 있는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뉴스가 나오든지 그러면 한번 뚫고 올라설 수는 있어요. 5,000원 이후까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는 맞고 떨어져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에서 이 3,900원대 4,000원에서 3,900원대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이 최소 못해도 헤드앤 숄더 자리라도 어깨뽕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좀 길게 보면 나쁘진 않은데 지금의 자리로는 그래요. 많이 가야 5,000원대예요. 얘는 5,000원대. 지금의 자리로는 많이 가야 5,000원대까지고, 이 5,000원대를 뚫어서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6,000원, 7,000원대까지인데 그런 자리를 단기간에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애매하네. 단기간에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소 두세 달은 조금 더 옆으로 기고 나서 올라타는 그림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 자리가 저항이라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졌다가 횡보하고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서 자리 잡고 올라탈 거냐, 이게 관점인데, 크게 봤을 땐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까지는 기대해볼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습이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바닥 대비 그래도 2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밑에 있는 박스권에 대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해주고 이 자리를 올라타야 돼요. 이게 1년짜리이기 때문에 단 며칠, 뭐 한 달 정도 사이로 뚫고 가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한번 슈팅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다시 받는 그림이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총 뭐 10위권 아니죠. 셀트리온 제약이었나 헬스케어가 1등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제가 뭐 시총 높은 것들을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밑에서부터 기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스터디방 회원님들한테 그래도 좀 길게 보고 나쁘지 않다, 셀트리온도 30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솔직히 좀 더 갔어요. 얘는 얘가 1등이에요. 생각보다 조금 더 갔다. 실제적으로 뭐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뜬금포로 뭐 코로나 치료제를 뭐 임상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자리는 10만원에서 얼마였죠? 11만원 정도로 저는 봤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30만원까지는 요 정도 자리였죠. 거진 30만원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매한 가지고 쟤도 매한 가지고 뭐 제약도 덩달아 가면서 테마의 흐름을 안 죽이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갈 때는 셀트리온이 저기 꼴등, 셀트리온 제약이 갈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꼴등, 셀트리온이 갈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꼴등,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그나마 고점이 12만원까지 찍었고, 월봉상의 기존의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12만 7천원, 그리고 이 종가를 만들었던 자리가 11만 1,300원 정도, 딱 11만 9,500원이 이 장대 음봉의 중간값 정도예요. 그죠? 그 자리를 딱 찍고 빠졌어요. 즉, 이 자리를 살포시 넘기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기존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마무리를 졌어요. 대부분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면 시가, 그 다음에 종가 혹은 중간값을 항상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자리까지 일단 왔다가 밀렸고, 중간값까지는 한번 찍었으니까 나중에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그 조정의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만 나타나면 다시 한 차례 이 중간값 혹은 이 몸통 상단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넘어서면 이제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월봉상에 보더라도 크게 파동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1차적으로 한번 나왔다라고, 1파동 파동이 하나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2파동 나오고, 3파동이라고 하긴 좀 짧아요. 그죠? 밑에서 올라온 파동에 비해서 좀 짧다. 짧다. 그러면 1파동이 끝나고 2파동이 끝났다고 보고 3파동에 어느 정도 1파 정도 그리고 2파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월봉상에. 자, 주봉상에 보더라도 기존에 이 고점 머리통 나왔던 자리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음봉 나왔던 이 하단 부분을 살짝 뚫었다가 밀린 자리예요. 그쵸? 11만 6천원 정도가 사실상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살짝 올라오다가 여기 음봉 자리를 맞고 떨어졌네요. 이 몸통 자리, 거기 자리를 딱 찍고 빠졌네요. 이 자리를 딱 맞고 빠졌고, 그럼 밑에서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요런 자리 하나 있고, 근데 이 자리는 이미 깨졌으니까 99,000원대 혹은 많이 밀리면 요 자리겠네요. 95,000원대까지는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그림이겠네요. 눌러줄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아직은 이렇게 큰 추세는 살아있고, 이 큰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종목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모습인 거고, 거래가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 피레침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피레침의 상단 부분까지 상단 위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은 거죠. 이게 급하게 올린 거죠.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옆으로 행보한 게 아니라 얘는 위로 쳐 올렸죠. 위로 쳐 올리면서 거래량이 없이 쳐 올리니까 기존의 상단 자리를 당연히 쳐맞고 밀리는 거고, 밀리면서 이 거래량으로 흡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보다 더 많이 터지니까 뭐가 나와?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슈팅이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래량을 여기서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리려면 이 정도 거래량이 필요하니까 슬금슬금 올려갖고 여기 자리 딱 맞고 조정을 강하게 준 다음에 물량을 어느 정도 빼고 그 다음 올릴 때 여기보다만 좀 더 터지게끔 해서 이 자리를 넘겨버리는 그림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 최근에 그나마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이 자리니까 얘는 못해도 95,500원 혹은 96,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기준이 나오는 거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 밑골이 달았던 자리가 97,100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 97,100원을 깨지 않을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갈 거면 얘는 98,900원, 즉 99,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한번 나와야 돼요. 99,000원 정도에서는 지지가 한번 나와서 못해도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한번 쏘고 다시 한번 눌릴 거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그림을 만들면서 기존의 매물을 정리를 해줄 거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박스권을, 여기까지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냐, 이렇게 박스권은 여기까지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면서 여기 맞고 떨어지면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뚫고 올라서면 그 다음 고점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주봉 개념으로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는 깨진 거고, 그죠? 최근 들어서 갭 떴던 자리가 이 상단이잖아요. 여기서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추세가 밑으로 하락으로 일단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위에 있을 거냐 밑에 있을 거냐에 따라서 이 추세 하단에 닿으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중간값을 테스트 한다라는 거. 넘어서면 그 다음 이 상단 확인할 거고, 상단을 못 뚫으면 내려앉는다 다시. 그죠? 그러면서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그래도 10만원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99,000원 요런 자리까지만 지켜주면 그래도 종목이 죽은 자리는 아니다. 왜? 기존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음봉 터졌던 이 모습, 여기서 상승하고 음봉이 강하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빵 들어왔는데 주가가 내려앉으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건 이게 하나의 매집봉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지들끼리 블록딜하고 뭐 이윤 챙기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 자리가 그래도 하나의 매집을 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요만큼에 대한 슈팅이 한 번 더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은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차례 더 올라온다. 대신 그 올라올 때 고점을 갱신하는지 꼭 확인해라. 갱신 못하면 뭐다? 잘해야 박스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더 내려올 수 있다. 어디까지? 9만원 초반 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9만원 초반 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다. 9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뭐 파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이런 추세에서 좀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코스닥에서 시총이 제일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쳐 밀려서 내려오면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서 꼭 순위는 바꾸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외놈들 수익 실현 많이 했네요. 그래도 개관이 그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고, 이런 그림이라면 이 안에 가칠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이렇게 하락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치고 올려놔서 요 안에서 이렇게 가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개관이 어느 정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올라갈 때 개관이 물량 던지고 외인이 받으면서 추세 올리고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당분간은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어느 정도 조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종목 분석,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시장 잘 대응하시고 내일 우리 회원님들은 내일 장중에 뵙고 그 다음에 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또 혹은 신규로 보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영상이 좀 만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 노력하는 게 가상하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